최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네, 젊었을 때는 우리 기억과 머리의 활성도가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예전에 한 번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 번 생각해야지 기억이 떠오르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의 뇌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는 학습이 잘 이루어졌죠. 뭔가를 배우고자 하면 지금보다 훨씬 잘 습득이 되었을 겁니다. 한 40대 이상 넘어가면 젊을 때처럼 그렇게 학습이 잘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40년 이상 그동안의 경험으로 우리 뇌가 자기만의 경험으로 조직화가 돼 있거든요. 뇌 회로망들이 어느 부분은 두껍게 형성돼 있고 어느 부분은 얇게 형성돼 있고 이런 식의 이미 그 구조를 잡아서 이 뇌가 조금 굳어 있어요. 경직돼 있는 구조인 거죠. 특히 이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형성돼 있는 부분들은 일종의 이 뇌신경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텃세 역할을 해요.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된 거, 학습된 내용과 반하는 어떤 입력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항을 하는 그러한 텃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어떤 걸 입력을 해도 잘 들어오질 못하고 입구에서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머리가 굳어졌다기보다는 돌덩어리가 된 것 같은데요. 텃세를 덜 부리게 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미 두꺼워진 그 텃세의 회로망을 좀 더 빠르게 공략해서 풀어내고 싶다면 그 텃세에 반대되는 그러한 입력을 역으로 꾸준히 입력시켜서 충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나 이런 학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경우는 모국어인 한국어의 텃세가 강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나이 들어도 영어를 다시 도전하셔서 어느 정도의 성취가 일어날 때까지 그 텃세에 정면 충돌해서 계속 영어를 입력해 주시면 어느 순간 텃세가 무력화되면서 그 두껍고 비대해진 그 경직된 부위가 날씬하고 유연한 회로로 빠르게 변화되실 수 있습니다. 모국어조차도 잘 안 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텃세의 문제가 아니고요. 약한 연결고리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모국어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아마 그러한 관계, 맥락 분석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단어와 단어의 뜻은 아는데 그 단어와의 관계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관계에 대한 정보 처리가 약한 건데요.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학이나 논리, 문법과 같은 관계를 이해하는 그러한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그러한 약한 고리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더불어 어느 정도 그러한 약한 고리가 강화되는 성과를 얻으시게 되면 신기하게도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같이 개선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예가 있습니다. 단어 사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시침과 분침과의 관계도 이해가 안 돼서 시계를 읽지 못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매일매일 시침과 분침 읽는 것만 했습니다. 그것만 계속 연습을 해서 어느 순간 정상인보다 더 빠르게 시계를 읽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기존에 이해되지 않았던 단어와 단어와의 관계가 이해되기 시작하고 문장의 맥락이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뇌 기능적인 장애에서 결국 훌륭한 교수로 성장했다는 사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일상에서 간혹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접하지 않았던 분야의 학습을 할 때 두통이 있다거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나 편두통처럼 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머리가 아프거나 뇌가 지끈지끈한 상태는 현재 우리 뇌신경망의 연결 부분에 전기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다량의 학습을 해서 그러한 지끈지끈한 현상이 있게 되면 내 뇌가 지금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잠시 쉼을 가져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쉼을 가져주면
추신 모드 신경망이 활성화되면서 신경전달 물질도 보충이 되고 학습 시에 익혔던 부분이 스스로 반복 회로가 돌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기도 하고 정리정돈이 일어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잠시의 쉼을 함께 하면 오히려 학습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약한 연결고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학습법 등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뇌의 기능 중에서 나는 이 부분은 잘 안 돼. 나는 수학적인 이해가 잘 안 돼. 나는 어떤 글쓰기가 잘 안 돼. 그러한 부분들이 자기가 형성해 놓은 신경망의 약한 연결고리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계를 이해하는 부분에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이해의 최고봉인 수학이나 논리학 이런 것들을 머리가 아프더라도 학습을 하시면 그런 약한 연결고리가 점점 더 반복에 의해서 강화되어질 수 있죠. 그러면 다리가 끊어져 있던 부분이 강화돼서 튼튼한 다리가 딱 연결되면 일종의 통로 같은 게 딱 형성되면서 기존에 잘 안 되던 기능들까지도 그 통로를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기능들까지도 우수해지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약한 연결고리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나이는 상관이 있나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지금도 그러한 뇌 신경망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계속 재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뇌의 연결이 조금 퇴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한 학습을 하더라도 이 뇌는 다른 부위까지 동원해서라도 그러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 인지신경망의 재조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더라도 젊은 시절 못지않은 높은 인지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거죠. 네, 원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90세, 100세가 되어도 뇌의 기능도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보고된 사례들에 의하면 뇌 가소성의 변화 범위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우리 뇌 신경망 스스로가 스스로의 변화 범위를 무한히 열어두고 입력을 받느냐 또는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제한하면서 받느냐에 따라서 변화 노력에 대한 성과는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네, 원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싫어하던 수학 문제를 하루에 한 문제씩 풀어보는 것도 제 뇌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영어도 같이 하시면 좋아요. 네, 영어도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